이상기후, 이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개인이 아닌 이런 개별 기업들의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별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편입할 기업들을 선정할 때에 가면 갈수록 기후와 관련된 요소들도 같이 통합하여 반영하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투자하시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 이재욱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저도 이제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려고 저도 이제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접하는 뉴스들이, 올해에는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올 수도 있다, 아니면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면서 그럼 도대체 이번 연도는 어디로 놀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안전상의 걱정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로 보자면은 이번에 이제 괌에 놀러 가신 분들도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멀지 않은 과거에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강남이 이렇게 침수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올해에는 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슈퍼 엘니뇨가 찾아올 경우에 평상시보다 더욱더 이 폭우나 혹은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상 기후 현상, 기후 변화가 이 슈퍼 엘니뇨에 겹쳐지면서 올해에는 이 과학자들이나 이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수준의 폭우나 폭염도 가능하다, 이러한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개인적인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가 계획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안전 관리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집에 큰 강아지를 키웁니다. 이렇게 폭우가 많이 오는 날에 오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개인적인 고민들도 있지만, 이러한 이상기후, 이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개인이 아닌 이런 개별 기업들의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개별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단히 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요소들과 그리고 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그리고 은행권에서 발생했던 위기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사실 이런 거시 경제적인 이슈나 아니면 개별 기업들의 고유적인 이슈 이외에도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 혹은 이 영향에 대한 뉴스들도 굉장히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또한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편입할 기업들을 선정할 때에 가면 갈수록 이 기후와 관련된 요소들도 같이 통합하여 반영하여 고려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러한 기후 변화가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휴가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양의 강수량이 여름마다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태풍이나 가뭄 혹은 폭염과 같은 이슈들로 인해서 이 여름에 어떤 좋은 날이 이 휴가에 적합할지 그런 걸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휴가 계획을 짜기가 어려워질 거고, 또한 폭우가 오거나 혹은 폭염이 올 때는 이 휴가를 가지 않거나 집에 있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휴가를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여행과 관련된 혹은 이 휴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산업 전체로 이러한 점이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더 확대해서 볼 경우,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나 이 여행과 같은 산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와 같은 경우는 여행객들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이 개인이나 혹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 문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저 같은 경우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책을 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반려인들 같은 경우 또 집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집에 있게 될 경우에는 이 반려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
혹은 이 비즈니스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이 기후 변화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태풍이 오거나 혹은 이 폭우가 오게 돼서 자동차나 이 물품들을 만드는 이 공장들의 실질적 물리적 피해가 오게 될 경우에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장들이 파손되거나 혹은 가동이 불능이 되는 상태가 되면 그만큼 기업 그리고 나아가서 소비자에게 바로바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요소들이 개인적인 생활이나 혹은 기업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후 변화를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ESG나 이런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경우를 접목시켜서 기후 변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도 좋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후 변화와 같은 임팩트, 영향으로부터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적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부터 대응을 하거나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또한 기업의 우량성이 매우 강조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이 변화해가는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거나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의 사업을 다각화시키거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본을 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우량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투자하시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후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해서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로부터 위험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기후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